그 개통성을 지금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와 연산 영역하고요, 도형 영역하고요, 측정 영역, 확률과 통계 영역, 규칙성 영역,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수와 연산 영역이고, 다른 영역에 비해서 개통성이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도형이라든지 측정 영역은 중학교에 가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수와 연산 영역, 그러니까 대수 영역은 일단 한번 배우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완성됐다는 전제하에 다음 학년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수와 연산 영역을 보면 여러 가지 완성되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완성해야 되는 것들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간단한 수의 덧셈과 뺄셈을 익혀야 되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덧셈 구구를 외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곱하기 1은 1부터 9, 9, 81까지는 누구나가 다 연습을 시키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덧셈 구구를 배웁니다. 1 더하기 1은 2부터 9 더하기 9는 18의 범위에 있는 덧셈을 외우게 만드는 것이 1학년 교육과정 중에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근데 그거는 8 더하기 7을 연습할 때 직관적으로 외우게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익히게 해도 되는데, 직관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수를 분해하고 합성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1학년 때 제일 중요한 학습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8 더하기 7을 분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8을 3이랑 5로, 7을 5랑 2로 분해해서 여기저기로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리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23 이렇게 나왔을 때, 22 이렇게 나왔을 때 10의 자리에 있는 2와 1의 자리에 있는 2의 크기가 다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2학년이나 3학년이 된 아이들도 보면은 그 크기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크기를 정확하게 모르는 아이는 2학년 가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38 더하기 27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수를 분해하고 합성하는 능력과 묶음과 낱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아이들은 그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1학년 때 기본수의 덧셈과 수를 분해하는 연습이 안 된 아이와 묶음과 낱개의 의미가 안 된 아이들은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기본수의 덧셈을 연습시켜야 되고요, 묶음과 낱개를 연습시켜야 되고,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는 모든 수들은 10진 기수 체계로 나가기 때문에 10을 완전하게 가르쳐서 2학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1학년 때 간단한 수의 덧셈과 뺄셈, 10 만들기, 다음에 묶음과 낱개가 완성되었다는 전제하에 2학년 때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은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을 배우고 구구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2학년 때 배우는 27 더하기 38은 8 더하기 7이 완성되어져 있으면은 한 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8 더하기 7에서 15가 되잖아요. 그럼 15가 되었을 때 이 10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배우는 게 2학년 과정입니다. 한 가지만 배우면 되는데 1학년 과정이 만약에 완성되어져 있지 않으면 세 가지 단계가 되어버립니다. 일단 8 더하기 7을 익혀야 되고요, 다음에 받아올림을 익혀야 되고요, 받아올려진 1과 2와 3을 더해야 되고요. 그러면 세 단계의 학습이 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 단계의 학습이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곱셈구구를 외워야 되는데, 유아 때부터 곱셈구구를 외우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곱셈구구는 의미를 알기 전에 외우면 그냥 단순한 암기입니다. 의미를 알아야지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묶어세기의 의미, 동수누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동수누가의 의미를 알기 전에 몇식 몇 묶음의 의미를 알기 전에는 구구단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 2학년
여름 방학 즈음에 6월 달쯤에 묶어세기를 배우거든요. 그럼 그 동수 누가의 의미를 알고 구구단이 왜 도입되어야 되는가, 구구단의 필요성을 알고 난 다음에 구구단을 연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름 방학 때 구구단을 연습시키고 2학년 2학기 과정 내내 구구단을 연습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3학년 때는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은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 분수의 의미가 도입됩니다. 그러면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가 나올 때 1학년, 2학년 학습이 완성됐다는 전제하에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1학년 47 곱하기 3을 살펴보면 일단 7 곱하기 3이 7일은 7, 7이 14, 7, 3, 21 아니고 7, 3, 21이 나올 정도로 연습된 애가 훨씬 쉽겠죠. 구구단이 7, 3, 21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4, 3, 12에서 받아 올린 2가 연습이 2학년 때 충분히 돼서 바로 되는 애가 47 곱하기 3이 쉽습니다. 방법만 익히면 되니까. 그런데 1, 2학년 학습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저기도 몇 단계의 학습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학년 때 나오는 분수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단 1학년 수개념을 바르게 받아들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분수부터 아이가 또다시 힘들어하기 시작하거든요. 분수는 또 다른 접근입니다. 자연수와는 또 다른 접근이거든요. 분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을 똑같이 나눈다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것을 분해하고 합성하는 연습을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덧셈과 뺄셈을 통해서 분해하고 합성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고요. 분수가 나오면은 기준이 되는 것을 분해하고 합성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5학년 때 약분하고 통분이 나오면서 곱하기를 통해 가지고 분해하고 합성하는 연습을 익히는 과정이거든요. 3학년 때 곱셈, 나눗셈, 분수의 이해, 다음에 2학기 때 진분수, 가분수 바꾸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수의 이해는 3학년 1학기 6단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쯤 배우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진분수,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거는 4단원에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한 10월쯤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정도의 텀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은 6단원 학습이 끝나면 끝입니다. 그냥 덮어버리거든요. 그 이상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걸 배우는 시점부터는 저 분수를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2학기 분수가를 시작해야지 분수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엄마라는 단어를 우리 아이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단어를 몇 번쯤 반복했다고 생각하세요? 엄마라는 말을 우리 아이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진짜 수없이 많이 반복을 했을 겁니다.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새로운 개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응용 말고요. 기본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연습을 바탕이 돼 있어야지 그 다음 학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은 교과서 학습이 끝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3학년 1학기 6단원에서 분수가 나왔으면 그 다음번 분수가 나올 때까지 그 분수의 의미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4학년 때 뭐가 배우느냐 하면 4학년 때는 자연수의 혼합계산, 자연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4학년이 되면 무조건 자연수의 더하기 빼기 나누기는 완성되어져야 되고요. 분수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4학년 때 배우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대분수, 가분수로 바꾸는 연습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의외로 쉽습니다. 5학년 때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게 되는데요. 저기에 쉽기 위해서는 4학년 때까지 학습이 완전 학습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5학년 학습이 되어 있지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1학년, 3학년, 5학년 학습은 기본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2학년, 4학년, 6학년 학습은 그 전 단계 학습의 약간 심화된 형태로 나갑니다. 만약에 5학년이 안 되면 1학년, 3학년을 같이 하면 됩니다. 2학년하고 4학년 학습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는 다음 학습에 활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나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는 방법만 알면 되지 활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학년, 3학년, 5학년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나가면 좋습니다. 측정 영역은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위들이 나오는데요. 측정 영역이 나오면은 일단 아이들이 교과서를 받아오면 측정 영역 부분은 생활 속에서 먼저 풀어서 연습을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미터라는 개념이 2학년 때 나오거든요. 2학년 아이들의 가슴 정도까지가 미터거든요. 그럼 일단 그걸 실질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수업을 들어가면 훨씬 쉽습니다. 1리터나 밀리리터가 나오면은 우유를 마시면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킬로미터가 나오면은 네이버 지도로 1km를 한번 아이들이랑 한번 재어보고 신천 걸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신천 다리에서 다리가 1km 전후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 거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학습에 들어가면 훨씬 쉽습니다. 확률과 통계 규칙성 영역은 수학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초등학교에서는 간단하게 다루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리 힘들지 않아 합니다. 어떤 부분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되느냐 하면은 6학년이 되었을 때 비와 비율, 백분율, 비례식과 비례배분, 정비례와 반비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다른 부분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으리.